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2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변동성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했다가 플러스 0.2% 하락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플러스 3%로 마감합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죠. 처음 하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새벽에 러시아는 동쪽, 남쪽, 북쪽 3면을 동시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푸틴이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푸틴이 시간 끌기를 한번 했었죠. 러시아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외무장관 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친러 무장단체에게 독립국을 승인하죠. 그렇죠? 그 독립공화국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갖고 들어갑니다. 사실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공격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분을 갖고 들어가서 일단 침략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주저했습니다. 주저했던 부분인데 막상 터지니까 시장은 여기가 바닥이야.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저께는 유가도 100불을 넘겼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38% 하락해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서방 세력과,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 이거를 우려했던 거로 봅니다. 근데 막상 그 충돌이 없었던 거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발표했지만 군사적인 건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해석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쓰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우크라이나만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세계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무력 충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력 충돌이 없었지만 러시아에게 밀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입지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적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 푸틴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입지가 난처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물론 철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었지만 실질적인 철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진행이 됐잖아요. 철군되면서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한테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군사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때 발표에서는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우리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나토나 이런 데서 어떤 대응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고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첫 대응이 이럴 뿐이지 이 이후의 문제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정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 또한 시장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모습 보시면 미국만 빨간색이죠, 그렇죠? 3%가 빠졌던 주식이 3%로 올려버리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3.8%까지 빠졌었네요, 그렇죠? 3.8%까지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에서 독일도 한 거의 5%까지 또 약간 낙폭을 줄였고요. 대만 다 빠졌죠? 다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쭉 뺐다 올라왔죠. 근데 뭡니까? 이전 저점이죠. 이전 저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저점. 그렇죠? 이전 저점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나스닥은 쭉 뺐다가 이전 저점 위로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키높이가 다우로 기점하면 추가 하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스닥 기점으로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자리는 정상 자리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 코스피는 뭡니까? 이전 저점을 못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로 보면은 여기까지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2591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뭐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자리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분석상으로 키높이를 재보면 국내장은 그냥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다우를 따라갈 거면 추가로 한 번 더 하락을 해야 될 거고요. 나스닥을 따라갈 거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에서의 싸움을 벌이는 하루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러시아 차트 제가 한번 잠깐, 러시아 RTS, 와 어마어마하죠. 예. 그 작년 11월에 1933포인트였는데 지금 610까지 갔었네요. 러시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저점 매수를 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이 뉴스가 나오는데, 푸틴이 개전 후 첫 서방 정상과 통화를 했답니다. 그 중에는 뭐 마크롱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 네, 마크롱 있고 뭐 독일 뭐 슐츠 뭐 이런 사람들랑 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그건 제가 뭐 개인으로서 말을 못 하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좀 아무 결과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 마음대로 다 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잠깐 뭐 비교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외환율이 1211원을 터치했어요. 11원. 역외환율이 1211원을 터치했는데 종가로는 1206원에 끝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1206원 종가로는요. 종가로 한번 보시면 어저께 종가는 1206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외환율로도 1206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역외환율에서는 약 한 5원 더 올랐던 거고요. 특별한 건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06원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이 1206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1206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전날인가요? 1206원이라는 게 사실은 요때잖아요. 지난번 고점과 거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면은 하고 원달러 따고 원달러가 너무 고평가가 된 거죠. 주가가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원달러가 오늘 좀 밑으로 확 밀어버리지 못한다면 주가가 위로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해석도 되는 원달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700을 이탈 마감했어요. 바닥이 어딜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단기 바닥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미국이 여기서 지금 지지라고 보여져, 여기 정도 뭐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평선 보시는 입장에서.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아직 바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뭐 하락을 다 안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아직 미국이 진짜 하락의 주 원인 금리 인상, 이게 아직 진행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금리 인상이 진행도 안 됐다. 금리 인상 언제 3월 15, 16일에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이 금리 인상이 일회성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연타로 한다라는 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이 금리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깐 시장에 반영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죠. 네, 정답이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끝났다, 주가가 폭등이다,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저께 미국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도 재평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판단 잘못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 받아 올리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처럼 이 상태로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종결로 되는 거예요. 종결로 되는 거고, 서방 세계가 뭔가 대응이 있으면 뭔가 확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에서 해결에 대한 어떤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거고요. 어쨌든 이번 주 지나면 그 다음 주가 3월이 됩니다. 3월 되면 이제 그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을 뭐 새롭게 방향을 가지고 끌어가는 그런 상황하고 좀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승리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